2018년 12월 30일에 회사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센터에서 우측 청력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청력 소실이 있다며 이비인후과에서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권유받았습니다. 이비인후과에 가서 청력 정밀검사를 받으니까 우측 귀가 왼쪽 귀에 비해서 낮은 데시벨을 못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어쩐지 언제부턴가 귓속말을 들었을 때 정말 안 들리고 작은 소리를 제가 잘 못 듣게 되어서 작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두통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에 혹시 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학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보려고 진료 의뢰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예약되는 대학병원이 한양대학병원이어서 저는 그쪽으로 진료 예약을 했습니다. 한양대학병원에 가서 청력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혹시 모르니 MRI를 촬영해보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입원을 하고 대략 9가지 정도의 검사를 했던 것 같아요. 소변 검사, 피 검사, 흉부 엑스레이 등등 꽤 많은 검사들을 또 했습니다. 저는 이비인후과에 입원을 했는데 다음날 오전 회진에는 신경외과 교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신경외과 교수님이 MRI 결과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청신경 쪽에 혹이 1.5cm 정도 생겼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돌려서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술은 위험하다고 하지만 결국 깨끗하게 혹을 제거하려면 수술이 좋다고 하셨어요. 의사분께서 나는 책임을 질 수 없으니 결정은 너가 하라는 식으로 말을 굉장히 헷갈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며 저에게 많은 겁을 주었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당사자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혼란을 준 신경외과 교수님께서는 이비인후과 교수님과 더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후에 이비인후과에 진료를 받으러 내려갔고 그때 찍은 셀카가 있는데 괜찮은 척 찍었지만 미소가 굉장히 어색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 내려와서 청신경 초정이라는 진단명을 듣고 수술을 했을 때의 장점과 후유증,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의 장점과 후유증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은 종양은 매년 커진다고 했습니다. 정말 불행 중에 운이 좋았던 것은 저의 종양은 뇌를 누르기 직전으로 커졌기 때문에 치료를 한 달에서 2달 안으로 하면은 꽤 잘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수술을 할지 방사선 치료를 할지는 잘 생각해보고 병원도 어디에서 수술을 할지 잘 생각해본 다음에 천천히 결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청신경 초정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청신경 초정은 청신경 쪽에 종양이 생긴 것입니다. 종양이 신경을 눌러서 청력 소실이 발생하고 이명현상,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생기고 그 증상은 돌발성 난청과 비슷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MRI 촬영을 하기 전에는 저 또한 돌발성 난청인 것으로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술을 할 때도 신경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안면 근육에 마비가 오거나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노인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권한다고 하였습니다. 청신경 초정도 뇌종양에 해당이 되었고 뇌종양의 경우 중증 질병에 해당이 되어서 건강보험 산정 특례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경우에는 비급여가 아닌 급여 항목의 진료, 검사, 수술, 입원비에 대해서 95%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3일간의 입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얘기하고 저는 더 휴가를 가졌습니다. 이번 1편에는 뇌종양 진단을 받은 내용을 올렸습니다. 2편에서는 수술을 앞두고 저의 심경 변화에 대한 것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